안녕하세요. 음식바다입니다. 전자올겐 첫걸음 전자올겐 첫걸음 1-4강 첫걸음 1-4강입니다. 오늘 이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1-4강까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제 2-1강부터 실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음자리, 음이름과 계이름, 그리고 오선에 각기 이름이 있다. 오선에 이름이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선, 이선, 이것은 지선. 이것을 미선, 솔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래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겐 연주할 때, 코드 잡을 때 정말 필요한 거니까. 자, 세 번째 줄은 B선이라 그랬죠. B선. 네 번째 줄 D선. 다섯째 줄 F선. 요게 본래 이 선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C 키일 때는 미가 되고 솔이 되지만 또 키가 바뀌면 이것이 도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키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입생들 쫙 모여서 급장, 부급장 뭐 이렇게 다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본래 이름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째 칸은 F칸이라 그랬죠. 첫째 칸 F칸, 둘째 칸 A칸, 셋째 칸 C칸, 자, 넷째 칸 E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낮은 음자리표는 요건 높은 음자리표 기준이죠. 그죠? 낮은 음자리표는 F 음자리표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죠. 왜? F선에서부터 음자리가 그려지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높은 음자리표는 G선에서 음자리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G 음자리표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C 반대쪽인 것 같은데 눈 두 개가 이쪽으로 나와 있죠. 오른쪽으로. 이것을 F선에서 시작되니까 F 음자리표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낮은 음자리표는 오른손과 왼손이 다릅니다.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첫째 줄이 G선이에요. G선. 둘째 줄이 B선. 셋째 줄이 D선. 넷째 줄이 F선. 자, F 음자리표가 네 번째 줄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죠. 그죠? 요렇게 그려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째 줄을 A선이라고 합니다. 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 항상 예습과 복습이 함께 가야 되죠. 그래야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첫째 칸 A칸, 둘째 칸 C칸, 셋째 칸 E칸, 넷째 칸 G칸. 이건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라인의 선의 이름들과 칸의 이름들이 있어요. 요것을 알아야만 나중에 왼손 멜로디 위에 G 코드가 있으면 왼손을 여기에 미덤을 때려야 되잖아요. 요것은 이제 아코디언 첫걸음 2-1강부터 이제 가장 쉬운 동료부터 시작해서 음계와 장조와 박자를 잡는 훈련을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파마하시고, 자, 기대하시고. 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았죠. 그리고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의 중간에 오는 덧줄, 아래쪽에서 보면 위 첫째 덧줄이고, 높은 음자리표에서 보면 아래 첫째 덧줄이 요 중앙이 C음이라고 했죠. C음.
높은 음자리표에서는 낮은 도가 되고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높은 시가 되죠. 아직 장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가온시라 그랬죠. 가온시음이다.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의 정중앙에 있다.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가온시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대충 이제 복습이 됐고 박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자는 우리가 흔히 악보를 보면 요것을 보면 한 박자 그러잖아요. 한 박자. 요것의 이름은 사분음표입니다. 사분음표 보통 이 박자를 한 박자라고 하는데 그건 반만 알고 반은 모른다는 거죠. 아직 음자리표 바로 뒤에 뭐가 오죠? 조표가 와요. 조표도 없고 뭐도 없어요. 박자표도 없어요. 박자표가 없을 때는 이게 한 박자인지 두 박자인지 기준이 설정이 안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기준이 높은 음자리표 뒤에 조표 그 다음에 박자가 정해져야만 이게 한 박자가 될런지 두 박자가 될런지 반 박자가 될런지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쉬운 박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박자가 뭐죠? 4분의 4박자죠. 4분의 4박자. 자, 여기에서 아래쪽 4는 한 박자의 음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 4는 4분음표를 나타냅니다. 4분음표. 만약에 8분의 6박자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아래쪽 8은 8분음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1박자, 한 박자의 기준을 나타냅니다. 한 박자의 기준. 요것은 8분음표가 한 박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말은 하지 않지만 눈으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데이트할 때 회사 내에서 연애하시는 분들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기 말해요. 눈으로 다 통하잖아요. 그죠? 눈 깜빡깜빡하면 뭐 어디서 만나고 뭐 눈 깜빡깜빡하면 뭐 어떻게 저떻게 하고 뭐 메롱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눈으로 팔을 봤을 때는 밑에 팔은 한 박자의 기준을 나타내는데 8분음표가 한 박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쪽 4는 4분음표가 한 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4분의 4박자 아래에 4는 한 박자의 기준이 4분음표다. 4분음표가 한 박자가 되고 8분의 6박자에서는 아래쪽 8이 8분음표가 한 박자가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없지만 문자, 기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우회전 하라는 거구나. 이 표지판이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통.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은 뭐 어디다, 뭐 A 동네, 이쪽은 B 동네. 이렇게 하면 B 동네는 직진해서 이렇게 T자로 돼 있으면 앞쪽으로는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기호를 무시하고 달리면 누가 돌봐주죠.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 돌봐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B 동네 가려면 좌측으로 가는 표고, A 동네를 가려고 하면 우회전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호로서 서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음악에서 기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짓 하잖아요. 몸짓. 특히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은 이 손, 예, 어떤 형태를 설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자, 8분의 6박자는 8분음표가 한 박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4분의 4박자는 밑에 4분음표가 한 박자다라고 나타내 준다.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숫자는 뭐냐? 위쪽 숫자는 박자를 나타낼 때는 기준이 있어요. 박자를 나타낼 때는 한 마디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마디라 그러죠. 이 선과 이 선을 요 마디라 그러죠. 마디 두 개를 뭐라 그러죠? 마디 두 개를 동기라 그러죠. 동기가 뭐예요? 동기부여. 이 음악은 대부분 두 마디의 음악의 형태가 반복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한다. 그 동기, 뭔가 이 노래의 전체적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 두 마디를 뭐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 왜 엄마들 젓갈 장사 오잖아요. 젓갈 장사 오시면 맛배기 보라 그러잖아요. 맛배기 보라 하는 그 동기, 그러니까 새우 젓을 한 마리나 두 마리 딱 입에 넣고 오물오물 해보고 그 맛에 따라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아저씨 맛없네요. 사기 싫어요. 동기부여를 했는데 싫다는 쪽으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먹어보고 맛있네. 그러면 긍정적인 동기부여도 있고 부정적인 동기부여도 있고 긍정적인 동기부여도 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노래가 이 두 마디를 통해서 이 노래 전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느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올겐이나 아코디언, 피아노 어떤 곡이든지 두 마디를 딱 연주해보면 이 노래는 어떤 노래다, 어떤 주법을 사용했다,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마디 두 개를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자를 나타낼 때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한 박자잖아요. 4분 4번.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4개. 4분음표가 몇 개? 4개라는 거예요. 요건 몇 개? 8분음표가 한 마디 안에 몇 개? 2개 있다는 거예요. 2개. 무슨 말인지 알았죠? 박자표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 트로트 하시는 분들은 4분의 2박자 곡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4분의 2박자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4분의 2박자는 4분음표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4분음표를 2개를 사용해서 한 마디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4분의 4박자는 몇 개 있다? 4분음표가 4개 있다. 결론적으로 몇 박자라는 뜻이죠? 4박자라는 뜻이죠. 4분음표가 하나가 한 박자의 기준을 나타낸다. 아래쪽 숫자는 위쪽은 4분음표가 4개란 뜻이에요. 어디서 4개냐? 한 마디 안에서 4개라는 거예요. 한 마디 안에서. 됐죠? 그러면 8분의 6박자는 한 마디 안에 8분음표가 한 박자고 8분음표가 1박자고 한 마디 안에 8분음표가 몇 개 있다? 6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8분음표 하나가 한 박자니까 6이니까 몇 박자죠? 한 마디 안에 6박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에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4분음표일 때, 4분의 4박자일 때, 4분음표가 한 박자일 때, 이것은 8분음표잖아요. 4분의 4박자에서는 4분음표가 한 박자인데, 4분음표가 한 박자일 때 4분음표를 반을 나누면 뭐가 나오죠? 8분음표가 나오잖아요. 8분음표 두 개가 나오잖아요. 요 하나를 반박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런데 이 8분음표가 8분의 6박자에 가면 뭐가 된다? 한 박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 박자. 뭐에 의해서? 박자의 기준에 의해서 8분음표가 한 박자가 되기도 하고 4분의 4박자에서는 반박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8분음표는 무조건 반박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만나는 4분의 3박자, 우리는 왈츠라고 기억하고 있죠. 4분의 3박자. 밑에 4는 뭐라고요? 한 박자의 기준을 나타낸다 그랬죠. 4분음표가 한 박자다. 1박자다. 위에는 4분음표가 3개다. 3개를 개수를 나타낸다 그랬죠. 위에 숫자는 어디에서 3개냐? 한 마디 안에서 3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요런 것을 우리가 음악 하는 사람들은요, 밴드 이래 모이잖아요. 합주, 밴드 모이잖아요. 합주하면 음악을 처음 하는 사람은 박자 가지고 싸워요. 네 박자가 맞다, 내 박자가 맞다, 네 박자가 틀렸다. 이 박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을 잘하는 고수들이 모였다. 고수들이 모여서 또 막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도 뭐냐 하면 결국은 박자를 가지고 서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서로 박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음악에서는 박자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자. 얼마나 중요하기에 음자리표 바로 뒤에다가 딱 못을 박은 거예요. 못을 박은 것처럼 박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박자가. 올림표가 없어도 내림표가 없어도 박자만 딱 나오면 음악이 된다는 거예요. 음악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많잖아요. 앞에서 지휘봉을 왜 흔들어 주겠어요? 멋으로 폼 잡으려고? 목이 쫓고 있나요 지금? 팔이 쫓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박자를 느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지휘자가 5, 60명이 앉아있는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이 하얀 콘탁이라고 그러죠. 지휘봉을 가지고 박자를 잡아주는 거예요. 박자. 이 박자대로 오라는 거예요. 이 박자대로 오면 좋은 음악에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박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악에서는 박자를 빼버리면 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올겐 하는 사람들은 리듬 박스를 켜잖아요. 왜? 본인이 박자를 못 잡으니까. 쿵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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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쿵짝쿵짝 따라가잖아요. 열심히 따라갑니다. 쿵짝쿵짝쿵짝. 박자가 정확해요. 리듬 박스가 정확해요. 따라가는 사람이 정확해요.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그 리듬 박스보다 박자가 늦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아무리 연주를 열심히 해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리듬 박스와 내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내가 박자를 맞추어서 연주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내가 박자를 맞추어서 연주할 줄 안다면 리듬 박스 켜면 박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전자올겐 첫걸음으로 시작해서 강의를 앞으로 계속 쭉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연주하는 사람 혼자서 리듬 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박자를 왼손으로 박자를 정확하게 잡고 오른손으로 박자를 정확하게 잡아가면서 맞추어가면서 연주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 강의를 꼭 보셔야 됩니다. 전자올게는 왼손이 코드를 잡고 C코드다 쿵짜라작작 쿵짝쿵짝 쿵짜라작작 쿵짝쿵짝 손이 가만히 있잖아요. 박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자올겐도 피아노 음색이 있고 색소폰 음색이 있고 브라스 음색, 스트링 음색, 뭐 기타 음색, 아코디언 음색 많은 음색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피아노 음색을 선택을 해놓고 박자 연습하는 훈련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박자가 정확하게 맞아졌을 때 리듬 박스를 딱 켜면요 리듬이 정확하게 귀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쿵짝할 때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발 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발 맞추는 게 힘들면 그런 노래까지 나왔겠어요. 우리가 뭐 5, 60대 70대는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련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왜 학교가 좀 특별한 학교였어요. 그리고 보통 고등학교 들어가면 교련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총 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총검술이에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발 맞추는 거 하잖아요. 제식훈련. 발 맞추는 것부터 하잖아요. 왜?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중대별로 분대별로 뭐 소대별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자를 맞추어서 발을 맞추어서 움직이는 법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총을 잡는 거죠. 제식훈련이 안 되면 뭐 PRI고 뭐 피가 나고 뭐 R이 100이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건 다 젖혀두고 일단은 음악에서는 박자를 내가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진짜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연주자. 그래서 박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박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코디언이래. 전자올겐 첫 걸음 2-1강부터는 아주 쉬운 동료를 가지고 박자 잡는 훈련. 박자 잡는 훈련을 하는데 뭐 선창이나 우르라 열풍아 누구 노래가 좋다더라. 좋은 노래를 잡지 말고 박자를 정확하게 훈련할 수 있는 곡을 선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박자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박자만 잡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 마음대로 혼자서 연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올겐 첫걸음 계속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올겐 프로 해서 뭐 1곡 1강 뭐 이렇게 강의를 해서 올릴 겁니다. 전자올겐 프로 1곡 1강 이렇게 해서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첫걸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연주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자올겐 프로 그러니까 전자올겐에 관련된 제가 올리는 강의는 전자올겐 첫걸음과 전자올겐 프로 이 두 강의로 계속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음악적인 내용은 아코디언을 하시는 분이나 피아노를 하시는 분이나 기타를 하시는 분이나 색소폰을 하시는 분은 다 똑같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뭐 아코디언 선생님이 뭐 전자올겐 강의를 하냐? 저는 본래 작곡을 했기 때문에 피아노예요. 음악의 이론은 건반악기잖아요. 피아노 이론이 아코디언과 똑같고 전자올겐하고 똑같아요. 단지 전자올겐 왼손 쓰는 법과 아코디언 왼손 쓰는 법과 피아노 왼손 쓰는 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른손 연주법은 다 똑같아요. 음악에 따라 연주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아셨죠? 주변에서 전자올겐은 사놓고 양손 연주가 안 돼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 전자올겐 첫걸음
소개해 주시면 그분들이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왜? 안 될 때,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지도를 볼 줄 몰랐을 때, 이웃 동네 가가지고, 산에 등산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난리 난 적 있죠. 그때 누군가 가이드를 만나면 정말 구세주 같잖아요. 구세주. 그죠? 구세주 같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전자욱엔 나이 드셔서 60 넘어서 정년퇴직하고 이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 방황하시는 분들 이 악기를 잡으면 정말 위로가 되거든요. 악기는 절대 바가지 꺾는 일이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음악을 들려주기 때문에 평생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모르면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예요. 자, 이제 아셨죠? 밑에 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4분의 2박자 밑에 숫자는 한 박자의 기준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숫자는 한 박자의 개수가 4개, 한 박자의 개수가 6개, 한 박자의 개수가 2개. 어디에서 2개? 한 마디 안에서 4분음표가 4개, 한 마디 안에서 8분음표가 6개, 한 마디 안에서 4분음표가 2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규칙이에요. 약속. 제가 늘 신호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합니다. 빨간불은 멈추자. 빨간불은 멈추자. 차도 멈추고 사람도 멈추자. 파란불은 차도 가고 사람도 가자. 이게 약속이잖아요. 왜 빨간불에 멈춰야 되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붉으니까 피나면 아프고 막 울고 애들 그러잖아요. 엄마 어릴 때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코피 터지면 이기잖아요. 코피 터지면 코피 빵 터뜨리면 이기잖아요. 왜? 그만큼 빨간색은 뭐 두려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푸른 그린색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도 가고 안전하게 사람도 건널목을 걷는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특별하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박자도 4분음표는 4분음 4박자에는 4분음표가 한 박자다. 이건 약속이에요. 8분음 6박자에서는 8분음표가 한 박자다. 이것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셨죠? 자, 박자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이것도 의미가 없고 이것도 의미가 없고 이것도 의미가 없고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8분의 6박자가 됐다. 그러면 이 8분음표를 한 박자로 설정을 했잖아요. 이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4분음표가 몇 박자 되죠? 4분음표 하나에 8분음표 2개 나오니까 이게 2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음표는 몇 박자가 되죠? 4분음표 2개가 더해지면 2분음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박자가 되죠? 8분의 6박자 기준일 때 여기 2박자니까 4분음표 2개니까 이건 4박자가 되는 거예요. 4박자. 8분의 6박자일 때는 4박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해지면 연습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자, 됐죠? 8분의 6박자일 때는 8분음표가 반박자가 아니라 한 박자다. 그럼 반박자는 뭐냐? 8분음표를 반으로 딱 나누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꼬리 2개 붙은 게 나와요. 요게 2개 나와요. 요게 2개 합치면 8분음표가 되는 거예요. 8분음.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 꼬리 2개 붙었다고 해서 8의 배다. 28에 16. 요게
16분음표라 그래요. 16분음표. 16분음표. 16분음표 됐죠? 16분음표 두 개가 8분음표가 되고 8분음표 두 개가 4분음표가 된다. 이제 아셨죠? 그러면 16분음표가 8분음표 하나에 16분음표가 두 개가 되니까 4분음표 하나에 16분음표가 몇 개 나오죠? 여러분들이 흘러간 옛 노래나 가요에 보면 많이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한 박자에 4개 치는 4분의 4박자일 때, 4분의 2박자일 때 요런 흘러간 옛 노래 요런 음표가 4개 딱 묶어놓은 거, 두 줄로 묶어놓은 거 보이시죠? 요것이 넷 있다는 표예요. 넷 있다는 표. 4개의 음이 연달아 이어져 있다. 넷 있다는 표. 그 다음에 3개 있으면 셋 있다는 표. 너무 복잡한 이야기는 안 할래요. 왜? 이제 전자울기는 첫걸음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지게에다 짐을 지는데 짠뜩 올리면 몇 발짝 못 가서 픽 쓰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고 오늘 배운 공부는 뭐냐면 박자에 대해서 8분의 6박자일 때는 8분음표가 한 박자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분의 4박자일 때는 4분음표가 한 박자다. 4분의 3박자는 4분음표가 한 박자인데 한 마디에 4분음표가 3개 들어있다. 4분의 4박자는 4분음표가 한 박자인데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있다. 위에는 4분음표의 개수, 한 박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4분음표가 한 박자고 위에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있다. 이것은 4분음표가 한 박자고 한 마디에 4분음표가 3개 들어있다. 됐죠? 8분의 6박자는 8분음표가 한 박자인데 한 마디에 8분음표가 6개 들어있다. 그러니까 8분의 6박자일 때는 8분음표가 한 박자가 되고 4분의 4박자일 때는 4분음표가 한 박자가 된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음 강의 시간에 이제 박자 연습을 이제 양손 박자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한 3개월만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아마 저에게 짜장면 사주시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첫 수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훈련시켜 보니까요, 한 2-3달쯤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싱글벙글 얼굴이 싱글벙글 할 때는 무슨 의미죠? 뭐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나이와 관계없이 하루 1시간, 2시간 사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연습하면 2-3개월이면 나도 리듬박스 켜지 않고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시고 구독 뒤에 보면 이 종모양 있어요. 종모양 이렇게 종모양 있어요. 종모양. 이 종모양을 딱 터치를 하면 위에가 전체 나오고 밑에는 뭐 부분인가 나올 거예요. 다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전체 나오는 요것을 딱 눌러주시면 제가 강의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전자올겐 강의는 전자올겐 첫걸음을 위해서 전자올겐 첫걸음 강의를 계속할 것이며, 그리고 전자올겐 첫걸음 수준을 벗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전자올겐 프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명심하시고, 명심이는 제 동생 이름이지만 명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으시고 꾸준하게 반복, 무엇이든지 끈기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죠? 태산이 높다 하되 아시죠? 빅토리 승리하시고 본인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연주자 되시기 바랍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보양식 많이 드세요. 체력 떨어집니다.